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국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국어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설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됩니다. 겉으로 딱 처음에 역설법이 쓰인 문장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이게 말이 돼? 앞뒤가 안 맞는데? 라는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그 문장의 의미를 곱씹고 곱씹고 그 문장의 의미를 다시 읽고 읽으면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표현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표현에 담긴 사실이나 진리를 강조할 수 있고요. 역설을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로 정반대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한 문장 안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모순되는 사물이나 어떤 관념을 한 문장 안에서 연결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역설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 독자로 하여금 굉장히 새로운데? 신선한데? 참신한데? 이런 느낌을 주는 표현이 역설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교과서 28쪽에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제목의 수필 한 편을 읽을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제목부터가 역설적인 표현이 쓰인 작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의미, 역설적 표현이 쓰인 제목의 의미를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역설법이 쓰인 표현의 효과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국을 떠나 미국의 애리조나주 투손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인디언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자, 지금 이 글의 갈래는 수필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쓴 분은 류시화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류시화가 직접 경험한 일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류시화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의 애리조나주 투손시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인디언 축제에 참가한 류시화는 어떤 기대를 안고 갔냐면 인디언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겠지? 라는 걸 기대하고 갔어요. 축제에 참가한 글쓴이의 기대는 지금 주황색 네모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 였었죠. 자, 이걸 기대하고 갔는데 그랬던 나는, 이 나는 당연히 글쓴이겠죠?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어요.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고 말을 많이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대화를 주고받을 기대를 하고 갔는데 뜻밖의 일을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아마도 침묵과 인디언들이 글쓴이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기대를 만땅하고 갔으니까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인디언들을 마주하고는 자기소개를 막 시작합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다.
이게 바로 글쓴이의 직업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역사, 철학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도 넌지시 이제 내비쳤대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냅시다. 약간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이런 얘기까지 했겠죠.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면은 반전. 그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나의 소개를 친절하게 다 해줬는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천막안이 어슴푸레해서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라고 하네요. 어슴푸레한 거는 이제 빛이 약하거나 좀 멀어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들어가서 막 엄청난 기대를 안고 이 인디언,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인디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겠지 하면서 새로운 경험이 될 거야.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기대감만큼 자신에 대한 소개를 잔뜩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기대와 달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지 그게다가 또 주변도 희미하니까 나를 보고 있는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했겠죠. 이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계속 당황함의 연속입니다. 왜? 천막마다 인디언들은 왜 이렇게 텐트처럼 생긴 천막 안에서 이제 그 천막 안이 마치 집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천막을 돌아다닐 때마다 다 그렇더래요.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대. 그런 식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쵸? 글쓴이는 막 자기소개하고 막 하는데 상대방, 인디언들은 아무런 반응을 글쓴이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쓴이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뒤에 나와요. 아마도 그들이 나를 어떻게 여긴다?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대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축제에 참석한 잘난 체하는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타는 일로 여길 법도 했다. 이제 이 사람은 이 인디언들이 자신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에 불청객이구나. 자기네들의 축제에 이방인인 내가 찾아왔으니까 역시 이거 재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글쓴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거죠. 인디언들이 자신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유에 대한 글쓴이의 추측이 이어집니다. 결국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천막마다 구부리고 들어가느라 허리만 뻐근했다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 글의 처음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처음 부분의 중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어떻게 된 거죠? 인디언 축제, 인디언들한테 소위 말해서 무시를 당했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로부터 글쓴이가 응대를 받긴 받았는데 뭐의 응대를 받았느냐? 침묵의 응대를 받은 거예요. 좀 그래서 당황한 그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었죠. 자, 다시 처음 부분을 정리하면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로부터 침묵의 응대를 받게 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 28쪽에 날개 질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나는 인디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떤 반응을 기대했겠습니까? 그쵸? 서로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막 자기소개도 다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철학과 역사에 관심이 많다, 많이 알고 있다.
정말 일장 이제 자기소개를 했는데 돌아온 건 침묵이었죠. 이제 중간 부분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거는 침묵으로 응대하는 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이래요. 그 전통의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 나오죠.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온전히 한번 느껴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 누군가를 만나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온전히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인디언 부족의 전통이었고, 그 애리조나에서 인디언들을 만났을 때 인디언들의 반응은 지극히 전통을 따랐던 행동이었고, 이 류시와 시인 작가의 문화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 류시아 작가가 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침묵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침묵이 가장 훌륭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다, 깨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황한 그 미사여구,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창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침묵이라는 것을 이 인디언들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고는 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있었대요. 자, 이 사람이 뭐 했답니까? 인디언들의 흉내를 냈어요. 인디언들의 전통을 따라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따라했냐?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5분이고 10분이고 침묵으로 앉아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왔느냐? 어떤 평가를 들었느냐? 류시와 저 사람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인디언들 사회에서는 당연한 게 한국 사회에서는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인디언들을 흉내내는 글쓴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좀 차이를 통해서 글쓴이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미처 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침묵은 흉내를 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좀 굉장히 세상이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평화로운 마음 상태라기보다는 무언가에 계속 쫓기는 또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계속 놓여 있다 보니까 여유라는 게 없는데 이 침묵의 어떤 인디언들처럼 침묵이 주는 그런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누리려면 마음의 존재의 평화, 마음 속에 어떤 여유와 평화가 있어야 그 침묵의 진정한 의미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처럼 특히 빨리빨리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소 이러한 문화 자체가 조금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따라해서 된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이제 스스로 깨달아져야 이런 침묵의 어색함을
안 느끼고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침묵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인디언들과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들은 땅을 사랑하고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사랑하고 한겨울 들소의 코에서 나오는 덧없는 입김을 사랑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말로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도시 속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속에서는 이런 소리를 절대 들을 수가 없죠. 뭔가 뭐 좀 내려놓고 어떤 삶의 그런 경쟁이라던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자연 속에 묻혀야만이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비웠을 때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인디언들은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에서 배우고 느끼고 하는 것이 인디언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디언들의 가치관을 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류시와 작가는 그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자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나 역시 머리를 닦고 인디언 팔찌를 하고 다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침묵의 어떤 의사소통, 그 문화, 그들 인디언들만의 어떤 문화, 그리고 인디언들이 사랑하고 또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에 류시와 작가는 굉장히 크게 감동하고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했겠죠.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하며 나는 그들에게서 2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인디언식 이름은 주로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너무 너무 많이 말해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인디언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이라고 하면은 뭐 보통 3글자, 많으면 4글자, 뭐 물론 5글자짜리 이름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이름은 그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름을 인디언식 이름이라고 하는데, 특징으로 잡은 게,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이 류시와 작가의 특징으로 잡아서 이름을 지어준 게 너무 많이 말해 라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이 생각하는 글쓴이의 특징은 말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내가 뭘 얼마나 더 들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냐고 따지고 싶었대요. 그 이름을 받자마자. 그랬다가는 너무 많이 따져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될까봐 그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과서 30쪽의 날개 질문의 답을 적어보고 하겠습니다. 인디언식 이름을 바탕으로 하여 추측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고 되어 있죠. 이 나는 당연히 류시와 작가겠고, 자, 그러면 인디언식 이름이 뭐였어요? 너무 많이 말해 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즉, 인디언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말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났다.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자, 지금 이제 이 인디언식 이름을 받고 나서 좀 자신의 언어 생활을 반성하고 있는 류시와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에 익숙한 인디언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 말이 많았어요. 침묵하는 순간은 턱없이 모자랐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좀 조급해지고 할 때 더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그냥 정말 모든 생각을 내려놨을 때는 우리가 왜 멍 때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뭔가 다 내려놓고 명상을 할 때 떠들면서 명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침묵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면 정말 평화로움, 어떤 여유 이런 거에서 침묵이 주는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류시와 작가의 경우에는 아직도 물론 이 인디언들의 삶을 동경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이 생에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인디언 부족의 전통을 경험한 후에 글쓴이가 자신의 언어 생활을 반성한 내용이 되는 거죠. 즉,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부분인데요. 중간 부분의 핵심 내용은 침묵이 인디언 부족의 전통임을 알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중간 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침묵이 인디언 부족의 전통임을 알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하고 있다. 중간 부분에서는 크게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깨달음, 경험과 깨달음은 먼저 일단 그 인디언들을 만날 때 뭘 기대하고 갔었습니까? 그쵸? 인디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것임을 잔뜩 기대하고 막 자기소개하고 정말 관심이 많았다라는 어떤 친근감을 말로 한껏 표현을 했으나 인디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침묵으로 응대했죠. 자, 그래서 이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생각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나중에 깨달은 바는 뭐였냐면 이게 바로 인디언들의 어떤 문화구나, 전통이구나. 어떤 전통이냐? 바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온전히 한번 느껴보는 것. 이게 바로 인디언 부족의 전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두 번째 깨달음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 인디언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그 침묵으로 응대했던 그것을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인디언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류시와 작가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이게 침묵을 그냥 막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어떤 존재의 평화로움, 존재의 여유로움 속에서 여유로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이 침묵의 그 의사소통법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인디언들은 어떤 경쟁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연 속에서 정말 자연의 흐름에 맡겨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삶 속에서 나오는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침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구나. 그래서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침묵의 의사소통이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억지로 따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자, 계속 이제 끝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 있는 곰은 말한다. 이건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라코타족이라는 건 미국의 인디언 부족 중에 하나인데요. 라코타는 그들의 언어로 친구, 동맹자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건 필기하실 건 없고요. 자,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 있는 곰. 이건 인디언식 이름이에요. 이 사람의 인디언식 이름은 서 있는 곰이래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을 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침묵에 대한 인디언들의 자세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족마다 언어도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하곤 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자, 마지막 줄.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는 이 부분은 제목하고 연결이 되는 문구죠. 자, 그러면 이 표현도 역시 어떤 표현이 쓰인 겁니까? 그렇죠. 말이 안 맞아요. 역설적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 역설적 표현의 의미를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의 내용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이다. 이 역설적 표현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렇죠. 바로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인디언들이 그만큼 침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글은 인디언들에게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되새기는 어떤 인디언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본문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이 나의 모국어는 침묵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